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행히도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해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장중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하락한 후에 이제 재반등을 했는데 장중 고점 수준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오늘 2% 가까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5거래일 동안에 마이너스 5%나 하락해 있는 상태다라는 게 또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50만 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언제쯤 돼서 더 빨리 이제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50만 건이라는 심리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47만 3천 건 기록을 했는데 뭐 예상치는 45만 건까지 나온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가 지수가 좀 나왔죠. 생산자 물가가 0.5% 상승 예상했는데 0.6%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월간 0.3% 상승 예상했는데 0.7%나 상승을 했고요. 보면은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만은 어제 급락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이미 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콜로니얼 회사가 송유관의 재가동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모든 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40만 명 정도가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4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전 정도죠. 3월 중순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명 수준의 사망자와 14,000명 수준의 확진자 수를 좀 안정되게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종교 행사라든가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좀 급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에너지주가 1% 이상 하락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10개 업종은 모두 상승했네요. 네, 그렇죠. 업종별로는 이제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쪽에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대형 정유사들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 내외 하락을 보였고 산업별로 보면은 도매, 항공, 은행 산업이 2%대로 이제 강하게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자동차와 정유 산업이 마이너스 2%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나 급락을 했는데, 어제 진짜 하룻밤 사이에 5만 달러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테슬라를 구매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사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장중에 이제 47,0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었죠. 지금은 49,000달러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오늘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이면서 57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매출이 27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1.79달러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 낮죠. 조금 높죠. 286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조금 낮은 1달러 5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은 충족했는데 순이익은 조금 못 미쳤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중국 정부에서 27억 8천만 달러에 대한 엄청난 벌금을 납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고 장중에 마이너스 6% 하락을 했습니다.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156억 1천만 달러, 예상치가 158억 5천만 달러였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2센트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은 79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유료 구독자 수가 문제가 됐었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유료 구독자 수가 1억 360만 명인데 예상치가 1억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못 맞추다 보니까 오늘 장 마감 후에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쟁사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도 구독자 수가 예상치를 못 맞추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또 다시 걱정스럽네요. 비트코인과 함께 엮이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3%가량 하락했고요. 4거래일 연속 약세였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기술적인 반등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내일은 생산과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월간 소매 판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4월 달에도 소폭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생산 그리고 설비 가동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록이 수요일 날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연준 총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큰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의견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장 리스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실업수당이라든가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IHS 마켓 구매 관리자 지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막바지인데 다음 주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홈디포나 월마트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20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홈디포, 트립닷컴, 메이시스, 월마트 그리고 수요일 날 엘브랜드, 타겟 그리고 목요일 날 BJS하고 퀄스, 랄프로렌, 금요일 날 비어앤코 그리고 풋라컵까지 이렇게 소비 관련된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면은 홈디포는 전년 동기 주당 순이익이 2달러 8센트였는데 이게 2달러 91센트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메이시스도 순손실을 좀 크게 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3센트 정도밖에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주의 실적도 주목해 봐야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